네, 지금부터 이항정리 교과서 문제를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동영상 시청에서 보았듯이 이항정리라고 하는 것은 항이 두 개인 식의 거듭제곱을 전개하는 과정입니다. 근데 그냥 거듭제곱 숫자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냥 전개하는 방법이 쉽지가 않죠. 그래서 조합의 수로 형상화해서 그거를 쉽게 정리하는 방법을 제시해 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은 B의 입장에서 조합으로 형상화한 식입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하자면 상자 N개에 구슬 2개가 들었다고 설명을 한다면 A를 N개 뽑고 B는 하나도 뽑지 않았을 때의 조합의 수인 거죠. 두 번째 거는 A를 N-1개 뽑고 B를 1개 뽑았을 때 B의 입장에서 조합의 수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럼 더 나가서 A를 N-R개 뽑고 B를 R개 뽑았을 때의 개수는 B의 입장에서 R개를 뽑았을 때의 조합의 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B의 입장 말고 우리가 A의 입장에서도 조합의 수를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 항인 A를 N개 뽑는다 함은 N개의 상자에서 A를 N개 뽑는 조합의 개수와 같겠죠. 두 번째, A의 N-1, B 하나를 뽑는 이 상황은 N개의 상자에서 N-1개를 뽑는 상자의 경우의 조합의 수와 같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쭉 진행해서 A의 N-R, B의 R개를 뽑는 이 항은 A를 N개 중에서 N-R개 뽑는 조합의 수와 같아집니다. 그리고 더하기 맨 마지막 항은 B의 N개니까 A의 입장에서는 하나도 뽑지 않는 거죠. 그래서 N개의 상자에서 A를 하나도 뽑지 않는 조합의 수와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NCR과 NC N-R의 값이 같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위의 식과 아래의 식이 동일한 식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통일화를 시키기 위해서 B의 입장, 즉 D에 있는 항의 입장에서 조합의 수를 맞춰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 여러분들은 A의 입장에서 뽑아서 문제를 풀어도 답이 동일함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선생님은 B의 입장에서 조합의 수로 개수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요 앞에 있는 NC0, NC1, NCR, NCN은 우리가 이항 개수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0번째부터 N번째의 항 중에서 R번째의 항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전개식의 일반항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서 하나 짚고 가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항 정리인데 이항 정리에서는 크게 두 가지의 요소를 정확히 알고 가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두 개의 항이 거듭제곱이 높아지더라도 언제든지 조합으로 형상화해서 전개를 빨리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개하는 방법을 이해하고 계셔야 하고요. 두 번째는 특정한 항에 개수를 물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개수를 찾아줄 수 있어야 하는데 그 찾아주는 방법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일반항의 모양을 가지고 특정항의 개수에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이 항 정리는 두 개의 항을 거듭제곱으로 나타내는 전개식인데 그 조합의 수로 형상화했을 때 B의 입장과 A 입장으로 뽑았을 때 그 값은 동일하다는 거 하나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전개할 때 그 전개하는 방법들 이해하고 계셔야 되고요. 두 번째, 특정한 항의 개수를 찾을 때는 일반항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 A 플러스 B의 6제곱의 전개식에서 다음 항의 개수를 구하시오. 특정한 항의 어떤 개수지요. 우리는
a제곱 b의 4제곱이니까 쌤 아까 말씀드렸듯이 풀이의 통일을 위해서 모두 다 b의 입장에서 개수를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b의 입장에서는 총 6개의 상자에서 b를 4개 뽑는 경우와 동일한 개수를 갖습니다. 그래서 6C4, 6C4는 6C2와 같은 값을 갖고 6C2는 계산되어서 15의 값을 갖습니다. 2번 AB의 5제곱입니다. 이것은 마찬가지로 B의 입장에서 총 6개 중에 5개를 B를 뽑아야 하기 때문에 6C5, 6C5는 6C1과 계산이 같고요. 그러므로 답은 6이 됩니다. 문제 2번 이항 정리를 이용하여 다음 식을 전개하시오. 1번 x 플러스 2y의 4제곱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항은 x와 2y이고 뒤에 있는 녀석의 입장에서 조합의 수를 가져와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c 제로 x를 4번 뒤에 것은 가져오지 않습니다. 두 번째 4c 1 앞에 것을 3번, 뒤에 녀석을 1번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4C2, x는 2번, 뒤에 것을 2번. 4C3, 앞에 것을 3번. 아이고, 잠시만요. 앞에 것을 1번, 뒤에 것을 3번. 4C4, 앞에 것은 가져오지 않고 뒤에 것만 4번. 자, 식의 계산을 위해서 4C0는 1, 4C1은 4, 4C2는 2분의 4 곱하기 3에서 6이 되죠. 4C3은 요거랑 동일하죠. 그래서 4, 4C4는 요거랑 또 동일해서 1 이렇게 됩니다. 그럼 계산 마무리를 해보면 앞에 항은 x 4제곱, 두 번째 항은 같은 동류항, 상수항이 있어서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8, x 세제곱, y. 여기는 2의 4제곱이 되죠. 그래서 2의 4제곱과 4가 계산이 돼서 24, x제곱, y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2의 세제곱이 되고요. 2의 세제곱 8, 4랑 계산해서 32, xy 세제곱. 그 다음 여기는 2의 4제곱이 돼서 16, y 4제곱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 1-x의 5제곱입니다. 이 문제에서는 하나 주의할 사항이 항을 구별할 때는 반드시 항과 항 사이는 플러스로 연결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호가 있을 경우에는 부호를 포함한 것이 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1과 -x가 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D의 입장에서 또 마찬가지로 조합의 수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5개 중에 5C 제로입니다. 1을 5번 들고 오고 뒤에 것은 가져오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1은 5제곱을 하나, 4제곱을 하나, 3제곱을 하나 다 1이기 때문에 앞에 항은 선생님이 지금부터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계산해도 1이기 때문에. 그럼 두 번째 항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항은 5C1이고 1을 4번 들고 오지만 1은 계산에 어차피 1이기 때문에 선생님 쓰지 않고 뒤에 항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x를 한 번 들고 오시면 됩니다. 5C2 뒤에 항을 2번 들고 오시면 됩니다. 5C3 뒤에 항을 3번 들고 옵니다. 5C4 뒤에 항을 4번 들고 옵니다. 5C5 뒤에 항을 5번 들고 오시면 됩니다. 자, 계산을 위해서 5C0는 1, 5C5는 5, 5C2는 2분의 5 곱하기 4에서 10이지요. 그 다음에 5C3은 우리 조합의 성질에 따라서 5C2와 같은 값을 갖죠. 그래서 10. 5C4는 5C1과 같은 값이어서 5. 5C5는 5C0와 같은 값이어서 1. 그 다음 정리해보면 여기 -x에 부호가 있기 때문에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서 부호가 조금 바뀐다라는 것을 주의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1, 두 번째는 홀수기 때문에 부호를 가져와서 -5x, 두 번째는 짝수기 때문에 그대로 들고 오겠습니다. 10x의 제곱. 그 다음 홀수기 때문에 부호 나오고요. 10x의 세제곱. 네 번째 항은 짝수기 때문에 그대로 들고 오시면 5의 x의 4제곱. 그 다음 마지막 항은 홀수라서 부호 가져오겠습니다. -x의 5제곱. 이렇게 전개됩니다.
자, 문제 3번 3x-x분의 1의 6제곱의 전개식에서 다음을 구하시오. 1번 x 4제곱분의 1의 개수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모두 전개할 필요가 없고 특정한 항의 개수만 구하는 문제이므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두 번째 유형, 특정한 항의 개수를 찾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일반항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일반항은 NCR에 A의 M-R, B의 R, 이 일반항을 이용해서 다음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문제 전개식에서의 두 항은 3x와 부호를 포함한 마이너스 x분의 1입니다. 그래서 전체는 6제곱이므로 일반항을 쓰면 6cr, 그 다음에 앞에 있는 항 3x 6-r, 그 다음 뒤에 있는 항 마이너스 x분의 1의 r제곱이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문자와 숫자, 문자가 모두 섞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분리시킬 필요가 있죠. 그래서 지수법칙에 의해서 계산을 조금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6cr, 지수법칙 3의 6-r, x의 6-r, 그리고 마이너스 1의 r, 그 다음에 x분의 1의 r이 됩니다. 그 다음에 문자끼리 계산이 정리가 돼서 x 4제곱분의 1의 개수가 되는 r을 찾아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 식을 조금 더 간결하게 x분의 1은 x의 마이너스 1제곱으로 바꿔 쓸 수 있으므로 x분의 1의 r제곱은 마찬가지로 x의 마이너스 r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정리해보면 숫자 6cr, 3의 6-r, 그리고 마이너스 1의 r, 6의 x의 6-r과 x의 마이너스 r을 정리하면 6-r 빼기 r이 됩니다. 그러면 정리하시면 6cr, 3의 6-r, 마이너스 1의 r, 지수법칙에서 6의 마이너스 2r이 됩니다. 이것이 이 식의 일반항을 정리한 식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문제 x분의 1의 x 4제곱분의 1의 개수를 구하려면 사실 요거는 또 x의 4제곱, 마이너스 4제곱이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지수가 마이너스 4가 되게 하는 r을 찾아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6-2r이 마이너스 4가 되게 하는 r을 찾아서 r을 대입하면 여기에 개수의 값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6-2r은 마이너스 4, 그럼 마이너스 2r은 마이너스 10, 그럼 r이 5라는 답을 얻어내고요. 이 5라는 답을 여기에 집어넣어서 막상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저 녀석의 개수는 6c5, 3의 6-5,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의 5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6c5는 6이고요. 그 다음에 3의 1제곱이 되죠. 그러니까 3. 그 다음에 여기는 홀수이므로 부호가 돼서 마이너스가 되고요. 그래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18입니다. 두 번째 상수항입니다. 상수항은 방금 전 구해놓은 일반항에서 x의 거듭제곱 이 부분이 상수항이라는 건 문자가 없다는 거죠. 숫자만 존재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가 0이 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6-2r이 얼마? 0이 되게 하는 r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2r은 그러면 마이너스 6r은 3이라는 값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이 3을 다시 이 개수에 집어넣어서 계산하시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상수항 계산해 보겠습니다. 6c3, 3의 6-3,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을 계산하면 됩니다. 6c3은 3 곱하기 2분의 6, 5, 4, 그리고 뒤에는 3의 세제곱, 그리고 여기는 부호 마이너스 1이 남죠. 계산해 보겠습니다. 3이 6이 되고요. 계산 20과 27을 계산해서 마이너스 540이 정답입니다.